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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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저는 여기 말달리자의 근엄함을 담당하고 있는 무게중심이죠. 김윤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날씨 더우셨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지금은 이제 환절기라서 가을바람도 불어오고 아침 저녁에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여기 얼굴에 뭐가 뾰루지가 났더라고요. 아주 크게. 그래서 병원에를 얼른 달려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성인 여드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 이 나이에 여드름?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치료법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연고를 그냥 하나 주시면서 그거 그냥 바르세요. 깨끗이 씻고 바르시고 그러시고 무엇보다 약보다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과 맛있는 식사를 갖다가 하시고 스트레스 없이 쉬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드름이라는 게 예전에 사춘기 때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막 이마에 드글드글 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거를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이미지화하면서 생각하면서 많이 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공해라든가 스트레스 때문에 내면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 많이 나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또 많이 나는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세요? 아토피. 그렇죠. 아토피. 저희 클 때는 사실 아토피라는 게 있었나? 있었는데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0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대부분 중에서 20% 이상이 아토피 질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좀 학구적으로. 찾아봤더니 그 아토피라는 게 원래 그리스어로 아토포스라 그래갖고 기묘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뜻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아토피 질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단지 이제 그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후적으로 보면은 아토피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공기를 좀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유기농 어떤 먹거리를 갖다가 조금 오염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먹음으로써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놓는 경우가 치료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어머니의 역할, 케어해준 어머니의 역할이 80% 이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의 치료라는 게 단순하게 약적인 뭐 양약적인 그런 치료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케어를 담당하는 그 후원자라든가 어머니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의 역할이 병을 치료하는데 심리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이런 병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보면은 마음의 병이 심한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요즘 같이 이제 가을 되잖아요. 가을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센치해져. 그리고 맞아. 활발하다가도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우울해지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지나간 추억의 남자들, 추억의 여자들 가끔 또 전화도 해보고 싶고 이런 증세가 오래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울적한 증세가 오래 가면은 사실 우울증이라는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부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울고 싶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우울증의 마음의 아토피라고 볼 수가 있지, 마음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토피가 이렇게 주위에 많은데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가을이 외로워,
그리고 항상 사랑에 목말라. 그리고 뭐 마음이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롭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주위에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뭐 저희 요즘에 보면은 예전처럼 꼭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들어보면 핸드폰에서는 뭐 카스라든가 카톡도 뭐 하시고 그런 게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트위터라는 것도 또 있고 실시간으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고. 그러니까 수평 뭐 이런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도 굉장히 외로움과 허전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일례로 보면은 지하철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앉아 계신 한 10명 중 서 있는 분들도 그렇고 10명 중 9명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30도 정도 각도를 이렇게 하고 각도가 딱 요 각도예요. 요 각도로 이렇게 보는데 뭔가를 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째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손으로 계속 눌러.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하시는 거 보면은 게임을 한다던가 요즘 유행하는 게임 있죠. 막 초대하고 밤 12시만 되면 막 초대를 해. 꼭 그 시간에 초대하는 분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카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계속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게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을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죠. 일종의. 근데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커피숍이나 어떤 공공장소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같이 만났을 때에도 대화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들고 심지어는 또 아이패드 같은 것들도 놓으면서 이쪽에서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 뭐가 또 올라와 있나 검색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걸 찍어서 또 올리면서 댓글도 달고 아주 멀티플레이어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도 헤어질 때는 그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라던가 소통의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리치료, 마음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외롭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거, 이런 거는 올바른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은 일단은 소통을 하려면 사람을 더 만나야 되잖아요.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서 뜻깊은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눈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그 페이스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가면을 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페이스 대 페이스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누가 나를 초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상대방을 초대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누가 나를 초대해 주지 않나. 이 외로운 가을날, 비 오는 날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친구,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전화해서 우리 차 한잔 할까?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런 식으로 그간에 뭐 어떤 오해가 있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푸는 기회도 또 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거든요. 대학 동창들을 뭐 여러 가지 뭐 사소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한 15년을 못 만났어요. 15년 못 만났는데 그 핸드폰이 좋은 점도 있어요. 카스가 이제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면은 이렇게 다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거를 보고서 가끔 이렇게 오더니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모임을 우리 지금 와서 또 연결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7명이 모이는 저희는 모임이 무지개거든요. 촌스럽나요?
뭐 동아리 커뮤니티에서 만난 모임이었는데 한 10년을 만나다가 한 15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재미나게 만나고 있어요. 뭐 제 친구들은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주부도 있고 나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동안 해안도 풀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좋은 또 이제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대화도 중요하지만 몸하고 마음은요 같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책만 보고 뭐 어떤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정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움직이면 뇌가 같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취미생활을 갖다가 단지 정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하고 싶었던 댄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어떤 활동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운동, 내가 몸짱을 만들겠다, 뭐 몸짱 아줌마처럼 그 뭐 시기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또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등록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뭐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는 거고 시기라는 거는 그리고 좀 잘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태어난 모습이 다 틀리고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게 다 틀리고 그리고 탤런트 그 타고난 재능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좀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나름 즐기시면 즐거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영화 중에서 그 쉐리 댄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그 영화에 보면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닥칠 일이에요. 그 보시면은 40대 중년에 물론 일본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랑 사정은 똑같아요. 40대 중년의 남자인데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가정도 순탄하고 되게 좋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는데 바삐 달렸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주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남편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어떤 뭐 직함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 이런 것만 있었지 자신 누구 뭐 아무개 그 자신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춤을 추는 어떤 댄스 학원에 그걸 보면서 뭔가 자기도 저걸 하고 싶다. 저걸 하면서 자기를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거기에 등록을 해서 춤을 추게 됐죠.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다. 자기를 찾아서 가정하고도 또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시도하는데 늦은 나이라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울증이 걸렸는데 나이가 40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해. 하고 싶어도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죠. 공상을 하고 막 집도 지었다 막 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것도 해봐야지 그러다가 아니 안 돼. 그러면서 모래성을 막 흐트려 버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늦은 나이라는 거는 없어요. 50대 하시면 어떻고 40대 하시면 어떻고 60대 하시면 어떠세요? 얼마 전에 뭐 일본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80대신 할머니가 작가 선언하시고 글을 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때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거든요. 일찍 때는 뭐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 거고 30대 이루는 사람도 있는 거고 40대 이루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시기라는 건 다 틀린 거니까 거기 주인공이 얘기한 것처럼
뭐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 당장 뛰쳐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뭐 책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기. 그리고 너무 달리지 말게, 스피디하게 달리지 말게. 뭐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도 쓰셨는데 그 멈추면 비로소 뭐 보이는 것들. 그 얘기 요지는 그거잖아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 빨리 달리는 거는 좋은데 빨리 달릴 때는 옆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뭐를 향해서 그리고 뭐 때문에 어떤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인지하고 달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빨리 달리는 건 좋아요. 뭐 스피드 내면은 신나죠. 막 추월하고. 그런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떤 멈칫한 사고가 생겼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려 그러면 이게 좀 잘 안 돌잖아요. 좋은 차는 좀 잘 도나? 근데 보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도를 내기 전에 내가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는 물론 꿈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꿈을 가지고 가는 단계에서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만 빨리 달려가고 남들이 이렇게 가니까 같이 가는 거. 그 막 속력만 내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날, 좋은 가을날, 이 가을날을 잘 음미하려 그러면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미용상으로 이 얼굴에 뭐 병,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도 외견상으로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치료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당장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좋은 가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윤옥입니다. 무게중심.